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송 부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2022년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공 분야는 운송 부문 탄소 배출량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은 784.5메가톤으로 총 탄소 배출량 36.8기가톤 대비 약 2.1% 수준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선 항공은 교통수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일반적인 열차의 탄소 배출량 대비 약 6.2배에 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선 여객수가 매년 약 30%의 수치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항공 부문의 탄소 배출량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맞춰 항공산업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요 정책은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항공기 운항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하여 2021년 국제항공운송협회의 항공업계 2050 탄소 중립 실현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제41차 회원국 총회에서 넷제로 포 2050을 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U에서는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에 항공 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EU의 ETS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기업에 할당한 뒤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할당량 이하로 배출하면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판매 가능하도록 하여 이산화탄소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U는 EU 영내에서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업에 ET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탈탄소화를 위한 항공산업 국제항공탄소 상세 감축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코어지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의 수준으로 동결하여 초과량이 생기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하는 제도로 2026년까지 항공사의 자율적인 시행 중에 있으며 2027년부터는 의무 시행으로 전환됩니다. 국제기구뿐 아니라 해외 항공기업사에서도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경우 항공기의 기체 개선을 통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잉 787 기체의 약 50%를 탄소 복합 소재로 제작하여 연료 효율을 기존 대비 약 20% 높이고 B787-9 드림라이너는 차세대 첨단 기술을 집약하여 좌석 당 연료 효율을 20%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약 20% 감축시켰습니다. 에어버스사는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3%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2년 기준 목표 51%를 달성하였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에어버스사는 항공기 리뉴얼, SAF의 개발과 배포, 항공기 자체의 배출량 감소, 스마트 항공교통관리 및 운영 최적화에 투자, 일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보상 제도의 지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을 통한 수소비행기의 2035년 도입에 대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위의 정책 외에도 SAF와 저배출 추진 기술이 존재합니다. SAF는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 원이나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화석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모든 항공연료를 총칭하는 용어로 크게 바이오 항공유와 이퓨얼 등이 있습니다. 바이오 항공유는 폐식용유, 사탕수수, 동식물성 기름 등의 바이오 대체 연료를 사용해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며 제조하는 방식으로는 ATJ와 가스화가 있습니다. ATJ는 원료를 발효시켜 알코올을 생성하고 탈수, 중합, 수소와 반응의 3단계 과정을 통해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주로 바이오매스인 옥수수나 사탕수수의 발효를 사용합니다. 가스화는 합성가스를 생성하여 탄화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이오매스를 가열 분해하여 합성가스를 생성합니다. 이퓨얼은 일렉트리시티 베이스트 퓨엘의 약자로 전기를 이용해 만드는 연료를 의미합니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한 그린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결합하고 가공해 생산합니다. 탄소 포집 기술을 사용하면 사실상 탄소 순배출이 0에 가까워져서 탄소 중립 연료로 불립니다. EU는 핏포 55인 2020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990년에 대비하여
탄소 배출량을 55%까지 감축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23년 4월에 통과된 리퓨엘 에비에이션을 통해 이윤의 항공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SAF 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불이행할 시 벌금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1톤당 제트유 가격 2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SAF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항공기에 탄소 배출권을 부여합니다. 장기적으로 SAF 가격의 하락과 탄소 배출권 인센티브로 인한 미이행 부담이 커지면서 SAF 대체 움직임이 빨라질 것입니다. 미국은 SAF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SAF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5월 서스테이너블 스카이즈 액트를 도입했는데 이는 전 과정에서 5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SAF를 공급하는 업체에 1월 5일에서 2월 1일 달러 갤런의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또한 SAF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저배출 추진 항공 기술은 배터리 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동력을 사용한 기술로 비행 시 기존 항공 기술에 비해 더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터리 전기 추진 기술은 추진기관으로 화석 연료 대신에 배터리,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기술로 소음, 공해,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연료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배터리 전기 추진 기술에서는 배터리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는 더 무거운 항공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력 밀도가 더 높은 배터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전기 항공기의 장점과 연료 추진 항공기의 장점을 결합해 전기 배터리와 내연 기관을 같이 사용해 추진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할 때 사용되고 내연 기관은 순항 중인 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할 때 사용됩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은 기존 연료의 SAF를 사용할 경우 초기에 배터리 전기 및 수소 전기 시스템에 비해 더 높은 에너지 및 전력 밀도를 유지하면서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전기 충전 인프라가 공항에 구축되는 동안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 동력 추진 기술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한 전기 항공기이고 또 하나의 수소가 내연기관의 연료인 수소 엔진 비행기다.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를 외부에서 공급하면 작동하기에 용량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아직 대부분이 이론 및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저배출 추진 항공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전력 밀도 개선, 급유 인프라 구축, 비싼 생산 단가, 대형 항공기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한계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연료 효율이 우수한 최신 항공기의 우선 도입, SAF 활용, 비중의 점진적 확대, 공항시설의 리모델링, 공항 조업 차량의 친환경 차량화 지원 등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항공유를 2026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정책 지원 방향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기환경 측정망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통계를 보여주지만 항공 분야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 등 항공산업을 통한 탈탄소화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항공기업들은 EU ETS와 코어지어가 적용됨에 따라 항공사는 기준에 초과하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할 의무를 갖습니다. 국내 항공기업은 코어지어 이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국제선 운항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아이카 및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하고 EU 영내 운항편에 EU ETS를 적용받아 매년 EU 관할 기관의 배출량 보고 및 배출권 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우리나라 항공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1년 6월 국내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와 지속가능항공유 제조와 상용 기반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생산, 국내 사용 기반 조성, 시장 조사, 연구개발 측면에서 협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에 참가하여 2023년 국내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활용 운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효율 항공기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비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온실가스 배출 감량을 위한 운영 효율 개선 측면에서 운항을 이륙 이륙, 운항, 착륙, 정비, 관제의 6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항공기를 도입하여 저탄소 비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항공사는 탈탄소화를 위한 대응을 발표하지 않아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언급했던 하이브리드 추진 항공기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단거리 노선에서 적용했던 사례가 있고 그 거리는 우리나라 영토를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에서 하루 동안 운행하는 국내선 비행기는 약 44대이며 다른 항공사의 국내선 운행수까지 더하게 되면 하루에 매우 많은 국내선이 운항하게 됩니다. 만약 국내선 항공 운항에 하이브리드 추진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다면 국내 항공산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의 경우 SAF 의무화 제도인 리퓨얼 EU 입법안을 통해 정유사, 항공기업, 공항을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여 SAF 공급의 의무화를 부여합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8월에 지속가능 항공유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위 정책은 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한 SAF의 보급 확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이기에 이해 관계에 따라 SAF 공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SAF 의무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정유사의 SAF 생산 활성화를 통해 국내 SAF 시장의 형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단거리 노선의 철도 대체화를 통해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단거리 국내선 중 대체 가능한 철도편이 있다면 해당 항공 노선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출발하여 보르도, 낭크, 리옹으로 향하는 3개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오스트리아는 3시간 미만의 국내선 항공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단거리 비행기 대신 열차를 이용하면 1km당 약 84%의 탄소가 감축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국내선 항공편은 총 19만 1,065편으로 매우 많습니다. 또한 서울 부산의 이동 소요 시간을 비교해보면 비행기는 3시간, SRT는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볼 때 국내 단거리 노선을 철도로 대체함으로써 항공산업의 탈탄소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산업의 탈탄소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문제점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탈탄소화 정책으로 ETS, 코어지어 등을 적용하여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탈탄소화 방안으로 SAF, 저배출 추진 항공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항공산업의 탈탄소화에는 생산, 제조 부분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국내 노선 하이브리드 항공기 적용 SAF 공급 확대, 철도 대체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국내 항공산업, 나아가 전 세계적 항공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공산업의 탈탄소화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